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서 이 탄핵 정국의 대응안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이 여당이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의 입장은 1분이라도 이 대통령의 공격을 이런 식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방금 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리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굴러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장수 장관입니다. 지금 원년 멤버로서 2년 8개월입니까? 아무튼 상당히 오랫동안 행안부 장관을 지냈다가 이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한동안 직무가 정지된 적도 있는 이상민 장관이 또다시 탄핵안이 발의되자 전격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다. 자, 지금 국정원 1차장, 행안부 장관, 아무튼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물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이 마치 직무가 배제된 채 국가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야당의 주장처럼 사실 이건 법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책임과 이 권한은 윤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이 국회를 통과해서 유고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권력은 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자, 지금 경찰과 검찰, 공수처 지금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된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오늘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발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어쩌면 민주당의 발등을 찍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윤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직무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 이걸 제안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이 담화 발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의 공동행사는 위헌이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장관이 사표를 내도 그냥 놔둡니까? 국정원 1차장 자리가 비었는데 놔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앞으로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행안부 장관 어쩌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 대통령실 개혁과 함께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과 야권이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제거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2년 8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다.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대한민국의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에 동조하고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국회 진임을 봉사를 했다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 아마 통과하는 건 무조건 되겠죠. 과반을 저쪽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행안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돼서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사태가 옵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탄핵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 보고 너 아무것도 하지 마.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오호룡 신임 1차장 인사는 홍 전 차장이 해임된 지난 6일자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기 이전에 제기한 인사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통상적으로 국정원 차장 인사는 차관급, 대통령실이 발표하지만 오늘은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오호룡 신임 1차장 1960년생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 국정원 공채로 임용돼 해외정보 수집, 분석 업무에서 전문성을 쌓은 이 공채 출신 엘리트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6일날 하더라도 어쨌든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사임, 이걸 수용하면서 지금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전국을 함께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다.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라고 압박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사퇴합니까? 아무튼 지금 이 헌법적 가치를 따지자면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위기의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앞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은 지켜야 한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한민국 군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는 이 군 장성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술술술술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령관들끼리도 진술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이 정치권 이 질문에 이 끌려서 하는 질문이 답변이 꼭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그런 진술도 나왔습니다. 과거 같으면 군이 입이 무겁고 가능하면 이 군의 기밀 이런 것도 중시할 만한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우선 나부터 살고 오자. 심지어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해명을 하는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과거에도 군 장군들이 이 입장을 이야기할 때 기자회견을 하거나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민주당 야당에서 받을 것 같습니까? 아무튼 지금 군 장성들의 이런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국방위 회의장에는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국에 군 장성이 소장, 투스타로 보입니다만 공군 장성이 폰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물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정회의 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엄 때문에 군이 발칵 뒤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표결까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군의 별 소장이 지금 다리를 까딱까딱 하면서 양말만 신고 폰게임을 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군 장성들을 일부 정치 장군들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오늘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 회의장에서 현역 공군 장성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서 지금 논란입니다. 군이 발칵 뒤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데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인지 모르겠다고 군 소식통은 조선일보에 말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에 따르면 파란색 공군 소장 계급장을 단 인물이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신발을 벗은 양말 차림으로 오른쪽 발을 무릎 위에 올리고 발가락을 까딱까딱하며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이 시국에 이게 맞습니까? 국회 소식통은 조선일보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봤을 때 국방위 정회 중에 폰 게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군이 주도한 상황에서 정회 중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니 투스타 공군 장성이 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국방정보본부에서 근무하는 공군 소장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가 이번 비상계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장소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상황의 시국의 엄중함을 도대체가 인식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이 이게 됩니까?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비상계엄으로 군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신뢰를 잃어버린 와중에 군복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엄중함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자중해야 하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국회 현안 질의 이 자리에서 오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중장이 상당히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곽 중장에게 전화를 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겁니다. 곽 사령관은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계엄군이 확보하려 한 장소에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민주당사도 포함됐고 체포 명단에 오른 인사는 기존에 알려진 10명이 아니라 14명이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인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회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시는 윤 대통령과 곽 사령관의 두 번째 통화에서 이루어졌는데 곽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와 대통령으로부터 707 이 특임단 707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한 번 받았다고 말했는데 오늘 추가로 또 통화를 했다고 말한 겁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4일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때가 이제 정족수인 151명 국회 과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할 그때쯤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곽 사령관은 사실상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이나 전기 차단 여부를 논의했다. 현장 지휘관들이 그건 안 된다고 했고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오전 1시 1분쯤 가결됐다는 겁니다. 그 점입니다. 또 지시사항을 이행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작전 병력들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강제로 깨고 들어갔을 때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칠 것이라고 생각해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진입 중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엄보다 이틀 앞선 지난 1일 국회와 선관위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말이 자꾸만 장성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에 슬슬 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린 회의장에서 보여준 군장성의 스마트폰 게임 요즘 장성들은 이렇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수사. 자,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하듯이 하고 있는 이 계엄 수사. 여기에 보면 너무나도
다른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이 석동현 변호사나 윤곽근 변호사 등의 말을 들어보면 이건 검찰이 있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민주당의 발표에 의거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 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윤 대통령은 상당히 큰 범죄자처럼 보입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어차피 수사를 하면 기소를 하고 또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너무 단정적으로 내란 수괴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같으면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쪽보다는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현수막에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마음대로 씹으려도 이건 뭐 그냥 놔둡니다. 자, 그렇게 되자 지금 대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찰은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정검찰총장 등을 입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입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된 것이지 기소한다 안 한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손발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건지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자,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의원 등을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이 조치로 읽히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발령된 포고령 제1호 1조를 어기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 계엄법 위반 및 검조물 침입 혐의로 세 사람을 29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발표한 계엄 포고령 1호 1호 1조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 무단침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도왔다면서 이것이 계엄 포고령을 어긴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의사장 들어간 거 이거는 그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이건 불문율입니다. 법입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 정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당대표였던 손학규 등등의 정치인도 방청석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계엄이 선포된 그날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이런 모습들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피고발인 이재명 또한 박주민의 안내로 입장한 한동훈과 악수하고 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함께 금지된 정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공소장에 반격을 하기 위해서 김용현 측 변호인단이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세 사람을 고발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건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 그리고 법정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내용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는 법률이든 규칙이든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 검사 출신으로서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박주민 의원이 도왔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 지금 검찰은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손발을 묶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계속해서 검찰과
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검찰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부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어쨌거나 김용현 전 장관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상당히 이 억압적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슬리는 걸까요? 자, 조선일보가 방금 전 검찰이 이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변호인이 아닌 자와의 접견,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김용현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이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금지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1조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도망, 증거인멸, 감방 가서 이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의 밑보인 것은 아닌지. 아무튼 지금 김용현과 검찰 간의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을 고발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